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마음 상태 괜찮으세요? 네.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떠신가 궁금해져서 질문부터 드려봤습니다. 네. 우울증 얘기를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는 이유는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오픈하는 게 그냥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지냈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픈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미 제가 썼던 책에서 짧게나마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겪었던 과정, 그리고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명백히 우울증이 맞았어요. 네. 우울증과 우울감은 달라요. 아시죠? 우울감은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밀려오는 감정의 일종이에요. 우울한 느낌이 우울감이고요. 이 우울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점점 깊어지고요. 이게 나의 의지와 어떤 뭐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계속 어떤 좋은 것을 시작을 하고 어떤 좋은 것,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해도 도저히 이 우울감에서, 깊은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울증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육아 우울증은요, 특히나 더 엄마들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특징이 있는데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감 정도일 때는요, 우울했다가 또 기분이 괜찮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예를 들면 요리도 갑자기 하고요. 또 쇼핑도 하고 아이들이랑 잘 놀다가 우울감이 올 때는 또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지다가 근데 또 이제 또 괜찮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우울감을 겪으세요. 네. 우울증까지 가지는 않지만 우울감은 누구나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낳고 아이 낳고 막 아직도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직도 산만큼 부른 배로 이제 막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온갖 그런 추노 꼴을 하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아이와 전쟁을 하잖아요. 몇 년간, 무려 몇 년간. 네. 이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울감이 없다. 나 하나도 우울하지 않는데 나는 진짜 너무 좋고 행복하기만 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사실 그분의 솔직한 심정이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분이 어떤 육아를 하셨을까 궁금해져요. 네. 여기서 전제는 도우미 아주머니, 그러니까 뭐 충분히 돈이 충분히 많아서 집에 뭐 베이비시터가 계시고 가사 도우미가 계시고 그다음에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뭐 그다음에 뭐 동생, 언니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의 육아를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많고 남편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언제나 내가 힘들 때면 대신 아이를 봐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자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환경이신 분은요 이거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네, 모든 게 저는 다 반대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대부분 우리는 다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요, 대부분 바쁜 남편과 그 다음에 외롭게 혼자 육아를 하는 나,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은 정말 우울한 꼴의 나와 그 다음 뭐 가끔 오시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리고 뭐 가사 도우미를 잠깐 불러는 보지만 이제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꾸준히는 못 부르고 아이 이유식은 막 열심히 해서 먹이는데 내 밥은 잘 못 챙겨 먹고 그러니까 아예 잘 때 잠깐 일어나서 막 빵이랑 커피 주워 먹다가 살은 안 빠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울할 만한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네.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이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게 가장 큰 증상인 것 같아요. 네. 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요. 뭐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짜증이 나요. 네. 이거는 이제 우울한 그런 기분과 상관없이, 아시죠? 우울증이라는 건요. 뇌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 어느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고장나면 숨 쉬는 게 불편하듯이 그 뇌의 그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우울증으로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서 막 좀 이제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저를 자책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죽고만 싶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뇌가 고장이 났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나는 자책을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그럼 얼른 나으면 되겠다. 시간이 걸리겠네. 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잘 감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라고 깊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우울증은 그 질병의 특성상 네, 일단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뇌의 그 부분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이미 정상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그 다음에 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정말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이들이 있어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뭐 할 게 없었고, 제가 낳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근데 기회가 된다면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꽤 오랫동안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뭘 시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늘 머릿속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 하여튼 뭐 이제 생각하니까 슬퍼지네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들에 계속 빠져 지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청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청소를 할 힘이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때가 30대 초반 중반이었죠.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이 심했던 게 30대 초반이면 사실 얼마나 젊고 체력이 정말 짱짱한 나이예요. 그죠? 저 이제 40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되게 젊었는데 그때가 체력이 더 약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집안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막 냉장고에 야채가 재료들이 썩어놔도 나는 저걸 요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찡찡거리고 울고 하면요. 너무나 크게 화가 났고요. 그 화와 무기력과 막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 없애보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운동도 해봤고, 또 뭐 새로운 걸 배워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어요. 그 상황이 저도 너무 싫었거든요.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고장나버린 뇌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그 뇌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게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등산을 하든 뭐 에어로빅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여행을 가든 그거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뇌의 기능을 약을 먹어서 뇌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총 세 군데에 이제 정신과를 다녔었어요. 뭐 이사를 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신과를 간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저도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이제 신상에 그 진료 기록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게, 당장 그것 때문에 뭔 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직을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들 만큼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깊었고, 세 군데 병원을 갔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무 늦게 오셨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맞구나. 나 그냥 혼자만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병이 깊었구나를 이렇게 딱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 하신 건데. 이제 그러면서 늦게 왔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약을 지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첫 번째 갔던 병원에서 3일 만에 우울감이 싹 사라졌고요. 세 번째 갔던 병원에서는요, 단 하루 만에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네. 힘든 마음이 없어지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가 이제 요 정도의 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어, 약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기분이.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애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도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안 좋을 때 갑상선 호르몬 약으로 갑상선 수치를 조절하는 것처럼 우울증 수치를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정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네. 약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제 아침과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뭔가 해볼까라는 마음이 서서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랑 공원을 잠깐 나갔다 올까? 놀이터에 잠깐 나갔다 올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사다 먹어볼까? 아니면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어디 놀러를 가볼까? 그전에는 그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모두 다.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정말 되게 깊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오래 먹었어요. 한 1년 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어, 저 스스로는 이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우울하진 않아 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맘대로 약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맘대로 안 끊고 쭉 조금 버티다가, 네, 그러다가 1년 정도 이제 계속 먹었고, 지금은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뭐 오랜 기간 동안 한 7년 넘게 이렇게 발병부터 지금까지의 감정의 그런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극복이 된 것 같고, 그런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 죽고 싶은 감정이나 무기력함, 짜증, 그 다음에 막 이유 모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고요. 다만 제 주변에는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오픈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오세요. 네, 그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어디다가 병원을 가기 전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호소를 하고 싶잖아요. 병원을 막상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저 여자가 우울증도 있었고 병원도 가봤대, 다녀봤대, 약도 먹었대 라는 걸 알면요, 그 사람한테 일단은 가서 뭔가 물어보고 내 처지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다가 가까워진 분도 되게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괜찮다가 이제 또 우울증이 시작되시면 다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병을 숨겼다면, 저 혼자만 그렇게 힘들게 앓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고 있었다면, 그분들이 힘들 때 누구를 찾으셨을까? 혹시,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요, 항상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빨리 병원을 가시라고 정말 강력 추천을 해드려요. 네, 약을 먹고 하루 만에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걸 저는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우울증 치료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 환자 취급을 받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고 이런, 우리 사회가 우울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이고 좀 어두운 느낌, 그 느낌을 저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울할 이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내가 힘든 거니까.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재벌가의 어느 막내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아티스트들, 연예인들, 가수, 아이돌들이 그냥 순식간에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약을 먹고
조금만 더 견디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주변에서 그럼 또 자책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네,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가장 급한 일은요, 그분을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병원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그거 아무것도 나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 사람한테 우리 같이 뭐 쇼핑 갈래, 여행 갈래 라고 제안하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인데요. 일단 약을 먹고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가면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섣불리 여행을 떠났다가 싸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네, 병원으로 꼭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암에 걸리신 분을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잖아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암도 찍어보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처럼 우울증도 일단 병원에 가서 그런지 아닌지 검사 받아보면 분명히 나와요. 상담 받아보면요. 그분들은 전문가세요. 평생 우울증 환자만 상담하신 정신과 선생님들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정확하게 결론 내려주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잘 모시고 가세요. 주변에 우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증상,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때로는 이제 내가 왜 살지? 죽으면 어떨까?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거 그렇다면 어디다 그냥 뭐 어디다 물어볼 것도 없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도움드리고 싶고 제가 상담 뭐가 됐든 도움 돼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 보면 영상 밑에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거든요. 메일 주셔도 돼요. 네, 메일 주시고요. 저한테 메일 주시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일단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신경정신과 혹은 정신과 혹은 무슨 뭐 정신의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의원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 군데를 가봤어가지고 좀 다 이름이 다양했는데요.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뭐 그렇게 명의를 찾아가고 서울까지 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 한 군데만 일단 들르셔서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약을 먹고 우울증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힘든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생각보다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육아 우울증 혹은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 힘든 이유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에게 있고 나는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했기만 해야 되는데 연예인들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나? 막 이러면서 생각이 깊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육아는요,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 네, 가장 큰 시련임에 분명하고요. 누구나 다 우울감을 겪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정도에 따라서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고 우울증을 이제 겪으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든 제 힘으로 이겨보려고 어, 더 쓸데없이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서 빨리 약 먹고 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고요. 그때라도 가서 약을 먹고 정신을 차렸던 게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끝내 고집을 부리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서 계속 우울한 엄마로 지냈다면 지금 아이들의 표정이 지금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울한 엄마 아니고 에너지 넘치고 밝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엄마로서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싶으시면요. 네, 힘드신 부분 병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힘들어요 라고 좀 호소하고 싶은데 마땅히 털어놓을 데가 없으시면요. 저한테 메일 주세요. 네, 제가 정성과 눈물을 담아서 답장을 드릴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울하신 분들 토요일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뵐게요. 네, 놀러 오세요. 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매일 아침 9시에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한 편씩 보시고, 설거지 하실 때 보시고, 일하실 때 잠깐 틀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해서 좋은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제가 힘을 얻어서 팍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